생각의 해상도를 높여라. 곤도 유타카 지음. 명다인 옮김. 출판. 진이의 서재. 이야기가 두루뭉술하다. 기시감이 든다. 와닿지 않는다. 회의에서 의견을 냈을 때, 사내에서 기획서를 설명했을 때, 비즈니스 미팅에서 고객에게 제안했을 때,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듣거나 상대에게 이런 느낌을 준 경험이 있는가?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고 보는 흐릿한 세상 마냥 사고가 모호한 상태. 이것이 해상도가 낮은 상태다. 반대로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모든 일을 세세하게 보고 예리한 통찰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난해한 이야기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도수가 딱 맞는 안경을 썼을 때처럼 사고가 분명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곧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구체 추상 훈련에 있다. 문제 6. 유튜브 시청자와 TV 시청자의 차이점 5가지를 답하시오. 문제 29. 영화관, 세일즈포스, 아마존 프라임, 지하철 광고를 둘로 분류하시오. 문제 50.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의 매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오. 이 구체 추상 양방향 훈련이 어떻게 해상도를 높인다는 걸까? 자세한 설명은 프롤로그에서 살펴보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프롤로그. 일 잘하는 사람은 선명하게 생각한다. 자네가 하는 말은 어딘가 구체적이지 않고 뜬구름처럼 들려.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설득력이 조금 부족해. 말씀하신 내용이 감이 잡히지 않네요. 일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듣거나 상대에게 이런 느낌을 준 경험이 있는가? 어떤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에도 빈틈이 많아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이야기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이나 제안밖에 내놓지 못한다. 정보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듣는 사람 역시 불투명한 유리 너머에 있는 듯한 거친 형상밖에 보지 못한다. 그로 인해 듣는 이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물음표가 둥둥 떠다닌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기 힘든 흐릿한 그림처럼 사고가 엉성하고 모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이야기하는 상태나 다름없다. 최근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해상도가 낮다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초점이 정확히 맞는 렌즈처럼 사고가 분명한 상태는 해상도가 높다라고 표현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해상도가 높은 사람. 나는 현재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경영 컨설팅사인 딜로이트 토마츠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했다. 딜로이트에 있던 시절 약 3천 곳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며 총 1만 명 이상의 직장인을 만났다. 그 많은 직장인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해상도가 높았다.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사고가 선명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깔끔하고 명확하게 바라본다. 이를테면 영업직에 있는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한다. 고객의 나이는 물론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까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 어느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세세하게 보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이라는 특징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순간 주변을 감탄케 하는 독특하고 예리한 통찰이 있다는 점도 해상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들은 평소에도 나름대로 깨우친 일상의 깨달음이 풍부하며 이러한 깨달음은 대부분 모든 본질을 꿰뚫고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사람의 의견이나 제안은 새로우면서도 수긍이 간다. 또 모든 일을 알기 쉽게 전하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상대의 이해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이야기를 조절하기에 설령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듣는 사람이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만들어 쉽게 이해하게 돕는다. 이 사람은 생각이 깊다. 저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냥 수긍이 간다.
이제 해상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알았으니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에 어떠한 위화감도 들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상위 1%에 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나머지 99%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있다. 회사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상 실제로는 같은 것을 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해상도의 높고 낮음에서 비롯되는 차이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해상도가 다르면 보이는 세상도 확연히 달라진다. 즉,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세상은 해상도의 높고 낮음으로 결정된다. 해상도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당신의 제안은 어느 회사에든 할 수 있는 제안 같아요. 또 우리 회사의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않나요? 딜로이트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객이 내게 한 말이다. 지금은 이렇게 해상도를 주제로 책을 쓰고 있지만 그 무렵에 나는 해상도가 낮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딜로이트에 입사할 수 있던 것도 대규모 채용에 운 좋게 편승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제대로 생각했어. 상사에게 매번 이런 지적을 들은 나는 전형적인 일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랬던 내가 마침내 딜로이트에서도 상위 1%에게만 주어진다는 S등급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자면 이곳을 다니면서 일을 잘하는 수많은 컨설턴트와 고객을 만나 해상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상도를 높인 덕분이다. 그렇다면 해상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설명에 앞서 설명한 해상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을 떠올려 보자. 여기에서 해상도가 높은 사람의 핵심을 추출하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특징 1. 99%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이 세세하게 보인다. 특징 2. 99%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독특하고 예리한 통찰이 있다. 특징 3. 99%의 사람에게도 보이도록 모든 일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각각 구체화 사고력, 추상화 사고력, 구체 추상 사고력이다. 이를 스스로 키워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사고력. 그런데 왜 하필 이 세 가지 사고력일까? 1. 모든 일이 세세하게 보이려면 구체화 사고력을 키운다. 해상도의 본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는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즉, 화소의 밀도가 높을수록 그림은 정밀해진다. 그래서 16 곱하기 16 픽셀로 표현한 그림보다 32 곱하기 32 픽셀로 표현한 그림의 형태가 더 선명하다. 다시 말해, 구체화 사고를 통해 모든 일을 세세하게 본다라는 의미는 화소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화 사고력을 키우면 사고의 화소수가 늘어나고 그림의 밀도가 촘촘해져 사고가 분명해진다. 모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의 빈틈이 많고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해상도 중에서도 구체화 사고력 부족해서 발생한다. 3장에서는 이 구체화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다. 2. 독특하고 예리한 통찰이 있으려면 추상화 사고력을 키운다. 해상도를 높이려면 구체화는 화소수를 늘리는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화는 기존에 있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사고력으로는 적합하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사고력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해상도가 높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독특하고 예리한 통찰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추상화 사고력이다. 추상화 사고를 통해 구체화 사고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보기 시작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추상이라고 하면 주로 이야기가 추상적이다라는 말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추상화 사고력이야말로 유능한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력이다. 자세한 설명은 2장에서 하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추상화 사고력이란 모든 배경에 숨어있는 성공 법칙을 찾아내는 힘이다. 당신이 속한 업계에서 성공한 상품의 공통점은
성공한 영업 직원의 공통점은 이처럼 모든 일의 배경에 숨어 있는 공통점을 추출하는 힘이야말로 추상화 사고력이다. 더 나아가 이 공통점에서 도출한 성공 법칙이 곧 모든 일의 본질이며 예리한 통찰의 사고가 된다. 이 사람은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 속 편한 해결책만 내놓네. 이런 문제는 해상도 중에서도 추상화 사고력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구체화 사고만으로는 그림의 폭을 넓힐 수 없다. 추상화 사고력을 키워 모든 일의 배경에 숨어 있는 본질을 파악하면 시야가 확장되고 덩달아 다양한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추상화 사고력을 키운다는 것은 그림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다. 사장에서는 이 추상화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다. 3. 모든 일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면 구체 추상 사고력을 키운다.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구체화 사고력과 추상화 사고력 이외에도 필요한 사고력이 하나 더 있다. 이 두 가지 사고력만으로는 모든 일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세 번째 특징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이 세 번째 특징을 어떻게 실현할까? 답은 구체 추상 사고력에 있다. 사람은 사회적 위치, 지식의 양,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 이해하기 쉬운 사람과 추상적인 이야기가 더 이해하기 쉬운 사람으로 나뉜다.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대화 상대에 따라 구체와 추상을 조절하면서 이야기한다. 이는 잔재주를 부리기 위한 소통의 기술이 아니다. 인간 이해의 본질이기에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전달하려는 내용이 아무리 전문적이어도 또는 상대가 누구든 모든 일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반대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 구체도를 바꾸지 못하는 데 있다. 마치 사고의 디스플레이 안에서 구체화를 통해 보이는 부분과 추상화를 통해 보이는 부분을 자유자재로 오가듯 상대에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구체화시켜 말해야겠어.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추상적으로 말해도 되겠어라고 그림 안에서 사고를 조절하여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한다. 5장에서는 이 구체 추상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다. 질문이 사고의 속도를 높인다. 문제 7. 상점가의 채소 가게와 마트의 채소 코너의 5가지 차이점을 답하시오. 문제 35. 레트로 열풍이 일어난 상품들의 공통점에서 성공 법칙을 발견하시오. 문제 42. 행성과 제네바 사이의 추상도 단어 5가지를 답하시오. 이 책에서는 3가지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법으로 이와 같은 퀴즈 형식을 도입했다. 그런데 왜 하필 퀴즈일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은 후에 사고가 깊어진 경험이 있지 않은가? 나 역시 이 책을 써나가는 중에 편집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받은 덕분에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사고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렇다. 사람은 질문을 받음으로써 사고를 깊게 하는 생물이다. 따라서 이 3가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퀴즈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 퀴즈 풀기를 두뇌 체조나 두뇌 훈련에 비유하듯이 사고력을 훈련하는 방법으로는 퀴즈 풀기가 제격이다. 예시 답안은 어디까지나 나의 사고에서 나온 참고 답안일 뿐이다. 정답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만의 답을 열심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책에 제시된 사고력 훈련으로 많은 이들이 해상도가 높아지는 기쁨을 맛본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